안녕하세요. 청양에 계신 IMP 정정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가니까 무주택자도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주택자도 또 이거 모를 것 같습니다. 모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3가지입니다. 갈아타기 요소 3가지. 갈아타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로 한번 보면은 현재 대출을 조금 알아야 돼요. 한번 현재 대출 먼저 보시면 투기가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 50%,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지역 60%, 우리 LTV 집값의 퍼센테이지로 대출을 받는다는데 사실 1주택자에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가 규제지역으로 갈아타서 또 하나를 샀을 때 이 주택에 대출을 받으면 바로 처분해야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언제?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아탔던 주택에는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주택이 있다가 갈아탈 때는 어떻게 이 주택에 대출을 낼 때는 3개월 이내에 이 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전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5억 이상 대출이 안 돼요. 투기가열지구는. 투기가열지구에 집값이 15억이 넘는 건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14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갈아타는데 그게 15억이 넘는다. 그러면 15억 몽땅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15억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갈아타는 데 제약 조건이 됐지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런 조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LTV 상한과 관계없이 70% LTV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면 다시 돌려 말하면 투기가열지구에 40%가 났는데 이제 70%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70%까지 된다. 그러면 만약에 15억 구간도 없앤다. 이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5억짜리 집을 예전에는 몽땅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70% 대출 받으면 내 돈 30%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산다. 그런데 내가 아까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또 갈아타는 게 쉬워지죠. 비싼 집 얘기만 했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9억짜리 집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70% 대출 받으면 30%만 필요하니까 지금 서울의 9억짜리 집에 2억 1천 정도만 있어도 대출로 가능해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 어떻게 갈아타야 되는지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DSR, 연소득이 1억일 경우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소득 1억에 DSR이 40% 조건은 이거는 변경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DSR은 자신이 소득 대비 내는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조건이 걸리고 금리가 3.5%에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경우 투기가열지구에 12억짜리 집이었다면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40%에다가 9억 이상은 20%니까 4억 2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내 돈이 7억 8천이 있어야지 12억짜리 집을 사는데 여기서 보면 LTV가 70%가 되니까 7억 4,5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내 돈이 4억 5,500만 있으면 1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12억까지 갈 수 있는 DSR이 또 돼야 돼요. 연소득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된다면 이렇게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내가 집을 팔아서 갈 때 사실은 15억 구간에서 막히던 부분이 뻥 뚫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이렇게 LTV가 지역과에 상관없이 70%가 된다. 그리고 15억 구간이 없어진다면 빨리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이라는 부분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아타기에서 이제 대출로 돈이 마련됐지만 가장 문제는 세금인 것 같습니다. 이 세금 중에서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1주택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과세. 그런데 이제 갈아타려고 하니까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 비과세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1주택자에서 아예 그냥 비과세를 안 하고 2주택자가 되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됩니다. 그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과세 되는 경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라면 비과세 공식 꼭 머릿속에 콕콕 한번 보겠습니다. A주택을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A주택을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이건 규제 지역에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주택 1년 후에 B주택을 매수해야 됩니다. 1년 안쪽에 매수하면 또 비과세가 안 돼요. 매수 1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 조건 꼭 기억하시고요. 어머, 여기 비과세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비과세는요,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건데 우연찮게 1세대 1주택만 일시적인 2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갈아타기 할 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아탈 때 잘하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깨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갈아타는데 전혀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공식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세율이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비과세를 안 되니까 두 개의 주택에서 갈아타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옮겨가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 세율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동안 보유했다고 특별하게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미만에 보유했을 때 12%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거주했다 하면 12% 더해서 2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돼서 사실 비과세보단 좀 돈을 내겠지만 얼추 이렇게 돈을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비과세 공식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주택자 갈아타기 요소 세금에서는 비과세가 제일 중요하다. 비과세가 안 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어머머머. 그런데 비과세가 그냥 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12억까지 비과세예요, 여러분. 내가 뭐 3억에 사든 12억까지는 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12억 이상부터는 이렇게 일반 세율이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와, 1주택자 세금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갈아타기 안 하시겠다고요? 하지만 갈아타기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금 계산 콕콕콕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2개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가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을 때 최대 6%까지 종부세가 나옵니다. 6%면 뭐 별로 안 되나 생각하지만 이 시가가 94억 원 초과니까 94 곱하기 6 하니까 얼마예요? 5억 6,4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기 안에서 계산이 더하게 되니까 내가 매년 집도 안 파는데 내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주택자로 가느냐, 종합부동산세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양도세, 중과세. 그러니까 아까 비과세는 아예 돈을 안 내요.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이 생겼는데도 안 내.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는요, 2주택이 되면 20%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내가 만약에 소득이 생겼으면 58%를 내는 거죠. 반을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과입니다. 일반 세율 더하기 중과세율에서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이렇게 더해서 세율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20%, 30%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일반 세율에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보면은 세금에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나?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세율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더라도 2개 가졌다가 요거 이렇게 팔고 하나만 남겨두고 그렇게 가던가 2개 쭉 가져가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까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규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비규제 지역에서는 또 다르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고민을 했습니다. 갈아타기 요소 대출과 세금. 여기서부터 지치네요. 갈아타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게임을 해서 레벨업을 하듯이 사실 우리가 살고자 원하는 곳을 계속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의 3번째 요소가 바로 입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지 하는데 입지 잘 아세요? 입지 중에서는 2가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이 상급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왜 몰라요? 그 대학 갈 때 막 표 있잖아요. 그게 상급지인 거지. 그거를 또 우리 부동산에서 알려드리고, 입지 중에서 생각할 땐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있는 거예요.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나 여기서 떠나기 싫어. 하지만 여러분, 계속 아파트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30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오르는 폭이 높진 않지만 이렇게 새 것이 될 것, 새 것에는 이렇게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지 갈아타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는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바로 이게 뭐야? 강남구 서초구 가천? 그게 바로 상급지 순서입니다. 평당가. 사실 이거는 그 지역 내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경기도, 연두색은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상급지 이제 딱 알려줄게요. 내가 마포구에 살면 마포구의 상급지는 뭐냐? 강남구, 서초구, 과천,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상급지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강남입니다. 여러분, 상급지는 강남을 향해서 전진 배치가 바로 상급지입니다. 내가 그러면 분당에 산다. 분당에 살면 광진구, 마포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당구에서 동작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강서구로 내려가면 상급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약간 단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동도 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당구 안에서도 상급지 지역이 있는 게 바로 동별로 또 평당가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지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품을 갈아타기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구축에서 신축하니까 청약의 신, 청약도 있고요. 입주권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그 지역 안에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면 1주택자든 가능하다. 규제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청약할 수 있어요. 1주택자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자신의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데 추첨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전 영상 보셨나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바로 추첨제의 비율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바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굳이 뭐 옮길 마음도 없고 이런 분들은 자기 지역 안에 이 청약을 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청약 여러분들이 당첨되시길 기원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돈을 주고 새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입주권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할 때는 아까 대출과 세금이 조금 다르지만 더 좋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공부하시면 진짜 좋은데 1주택자 갈아타기 정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한다면 저라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나 공부 다 싫어. 그냥 나 이거 대출 세금도 잘 몰라. 이럴 때는 이 청약의 방법이 제일 쉽다. 그렇지만 고뇌의 길이지만 나중에 단열매를 청약은 누군가 당첨을 시켜줘야 되지만 킵주권은 내가 당첨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주택자 갈아타기에서 3요소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주택자라도 그냥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비용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한번 보면요. 취득세가 나오고요. 취득세도 사실 일시적인 2주택자일 때는 취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면 다시 취득세 냈던 거를 또 돌려받기도 해요. 취득세 나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복비, 우리 이거 말하는 중개사비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구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데 만약에 구축으로 간다면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요즘 인테리어 비용 엄청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갈아타기 할 때 제가 꿀팁 알려드리면 고친 집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조금 나가게 되죠.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내가 갈아타기 하는데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내가 좀 더 나의 자산이 높아지는 곳으로 이런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3요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갈아탈 때 이 영상 두고두고 보고 잘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